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미묘한 시험이 돈과 정 사이의 경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은 나눌수록 깊어지고 돈은 나눌수록 의심을 낳는다. 돈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지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시험하려면 술을 주지 말고 돈을 주어보라. 그때 드러나는 마음이 참모습이다. 그는 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일기에 적었습니다. 정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다. 돈을 빌려주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다. 그는 친할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깊을수록 거절의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미움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빌릴 땐 고맙고 갚을 땐 원망이 된다. 이 한 문장이 수백 년을 넘어 오늘의 진실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보다 계산을 오래 기억한다. 즉, 돈을 빌려주면 상대는 고마움보다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은 곧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미안함이 불편함으로, 불편함이 피함으로 변하지요. 그는 이런 관계의 변화를 정의 부패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오가면 정이 썩는다. 정약용은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밀함은 따뜻해야 하나 계산은 차가워야 한다. 정은 따뜻한 것이고 돈은 계산의 세계입니다. 따뜻한 정을 차가운 돈의 세계로 끌어들이면 둘 다 상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받을 생각이 있다면 빌려주지 말라. 이건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그는 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꿰뚫어 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정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요. 돈은 기대를 낳는 것이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돈은 손으로 빌려주되 마음은 함께 주지 말라.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까지 함께 내어주면 그 마음이 돌려받지 못할 때 상처가 되어 남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중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악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돈을 빌려주고 사람을 잃었다. 돈은 돌아왔으나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에게 가까운 벗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벗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안이 급해 잠시만 빌려주게. 사흘 안에 반드시 갚겠네. 정약용은 그 벗을 믿었습니다. 돈을 건넸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벗의 곤궁을 외면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내 마음 한켠이 무겁다. 돈은 정을 흐린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벗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이 먼저 말을 꺼내자 그 벗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아직 사정이 어려워서 곧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야기하던 자리도 줄고 함께 웃던 날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연은 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은 다리 같으나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정이 끊어진다.
그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걸요. 그는 이후 제자들에게 단호히 가르쳤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구하려 하면 돈이 떠날 때 친구도 함께 떠난다. 이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친구가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말고 밥을 나누어 주게. 정은 돌려받지 않아도 깊어지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면 원망이 된다. 그는 돕는 방법에도 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으로 돕는 건 관계를 살리고 돈으로 돕는 건 관계를 시험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돈은 돌고 사람은 남는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돌 것도 남을 것도 없다. 정약용에게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누가 진심이고 누가 탐욕인지 세월이 자연히 밝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빌려줄 땐 따뜻했지만 받을 땐 차가워지는 그 순간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정약용은 돈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돈 그 자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깊은 곳, 즉 사람의 마음속 세 가지 심리 기대, 미안함, 자존심에서 그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마음을 흔드는 세 가지 줄을 건드린다. 하나는 기대요, 하나는 미안함이요, 마지막은 자존심이다. 첫째, 기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작은 기대를 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고마워하겠지. 꼭 갚겠지. 정약용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대가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는 은혜를 욕심으로 바꾼다. 처음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선의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된 마음은 이미 깨끗하지 않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이는 어리석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는 지혜롭다. 즉, 빌려준 이는 잊어야 하고 빌린 이는 새겨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미안함. 돈을 빌린 사람의 마음에는 늘 미안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안함은 오래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은 오래되면 피함이 된다. 처음엔 고맙다지만 그 고마움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을 마주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지요. 정약용은 이를 정의 뒤틀림이라 불렀습니다. 정은 본래 서로를 향하지만 빚이 생기면 시선이 어긋난다. 즉,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던 마음이 서로를 피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지요. 셋째, 자존심. 이것이 가장 깊은 균열을 낳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의 심리가 생기고 빌린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 아래로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돈은 보이지 않는 위아래를 만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구하는 듯하나 자존심을 흔들어 그 사람을 잃게 한다. 그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서열의식을 끌어낸다고 봤습니다. 그게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돈을 주되 마음을 함께 주지 말라. 마음까지 건네면 잃는 건 돈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는 진정한 인연이라면 돈이 아닌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이어진 인연은 짧고 믿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길다. 결국 그는 돈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은 마음의 온도를 시험하는 불이다. 너무 가까이 되면 타고 너무 멀리 두면 식는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논하면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예의를 잃고 예의를 잃으면 정이 상한다. 그는 진짜 친밀함이란 감정의 열기가 아니라 절도의 거리에서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지 못할 때 돈뿐 아니라 마음마저 흐려진다고 했지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은 따뜻해야 하나 계산은 차가워야 한다. 그는 정과 계산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계산은 사람의 관계를 시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감정이 아닌 존중의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즉, 사랑과 신뢰를 오래 지키려면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면 정은 깊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진다. 정약용은 실제로 많은 이들을 도왔지만 늘 일정한 선을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를 두었습니다. 그 하루는 감정이 식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식은 다음에 내린 결정만이 정직한 마음의 선택이다. 그는 냉정함을 무정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함이 진심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냉정한 거절은 사람을 살리고 따뜻한 허락은 관계를 죽인다. 정약용은 한버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는 너무 따뜻하다. 따뜻함은 좋지만 그 온기로 불을 낳지 않게 하라. 정이 넘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그는 정을 주되 그 정이 의무로 변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무가 쌓이면 언젠가 원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냉정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냉정이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거리의 기술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거절이 바로 정의 순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절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쌓인 정은 무너질 때 너무 크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된 인연은 도움보다 믿음으로 이어진다. 돈은 없어도 믿음이 남으면 그 관계는 다시 피어나고 돈이 오가도 믿음이 깨지면 그 관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정약용의 냉정은 그래서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따뜻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정을 오래 지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사람은 욕심을 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손을 잡을 거리만큼만 다가서야 한다. 그 이상 가까워지면 손이 아닌 마음이 다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지켜야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냉정은 단절이 아니라 존중의 온도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거절도 지혜요, 거절도덕이라 했습니다. 그는 돈은 주지 않아도 정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 그가 남긴 관계의 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절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하는 것이다.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그 청을 단칼에 자르듯 안 된다고 말하면 정은 상하고 체면도 깎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방식 대신 온화한 단절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절의 말은 짧게 하고 이해의 말은 길게 하라. 즉, 지금은 내가 도울 처지가 아니네. 라고 끝내지 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안다네. 하지만 나까지 흔들리면 두 사람 다 설 자리가 없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지요. 거절이지만
상대의 사정을 먼저 감싸주는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거절의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즉흥적으로 답하지 말라.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탈이 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바로 그래, 알겠네라고 말하지 말고 하루쯤 두라고 했습니다. 그 하루가 감정을 식히는 냉정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를 설명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의 말에 변명이 섞이면 상대는 불신을 더한다. 내 사정이 그래서라는 말을 덧붙이면 상대는 그 사정을 따지게 됩니다. 그보다는 담담하게 지금은 그 일을 맡지 않으려 하네.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대신 마음을 전하라. 정약용은 돈 대신 정을 건넸습니다.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 줄, 짧은 방문 한 번. 그는 그것이 오히려 돈보다 큰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전보다 온기로 움직인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친구가 정말 어렵다는데 그렇다면 끝내 거절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그 돈을 잃을 각오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일이다. 하지만 잃을 수 없다면 거절하라.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즉, 빌려주는 관계는 위험하지만 주는 관계는 자유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되 계산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정은 물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그는 벗이 힘들 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가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따뜻한 자리 하나가 돈보다 더 오래 관계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은혜는 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시작된다. 즉, 듣는 것,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의 가장 큰 형태라는 뜻이죠. 그는 냉정하게 거절하되 언제나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돕지 못하나 네가 일어설 때까지 마음은 내 곁에 있네. 그 말이 있으면 돈이 오가지 않아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식 인간관계의 기술이자 돈보다 마음이 더 큰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절이 차가워야 정이 오래간다. 따뜻한 거절은 미움을 남기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오늘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의 온도는 냉정 속에서 유지됩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돈으로 시작된 모든 인연이 결국 흩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전은 돌고 인연은 남는다. 그러나 은전으로 맺어진 인연은 돌 때마다 흩어진다. 그는 돈으로 이어진 관계와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정약용이 정의한 진짜 인연의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건 없는 인연. 그는 말했습니다. 주는데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받을 때 변명도 많다. 즉, 빌려주었으니 고마워하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건 이미 거래이지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벗은 도움보다 마음의 평안을 남긴다. 도움을 주었더라도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사람, 그가 진짜 인연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 인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인연이 시끄럽고 침묵이 편하면 인연이 깊다. 돈이 오간 관계는 늘 말이 많습니다. 언제 갚을까? 괜찮을까? 이 말을 해야 하나? 그 말들 속에 불신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신뢰로 이어져 있기에 설명할 필요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고요함. 그게 깊은 관계의 징표라 했습니다.
셋째, 세월을 견디는 인연.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가짜 인연을 꺼내어 보여주고 진짜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자란다. 돈으로 엮인 인연은 세월 앞에서 무너집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함께 식지요.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그 관계를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재료가 이익이 아니라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으로 맺은 인연은 물거품 같고 믿음으로 맺은 인연은 돌과 같다. 물거품은 금세 사라지지만 돌은 비바람을 맞아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돌 같은 인연을 만들려면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정약용에게 진짜 인연이란 내가 약할 때도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이런 벗을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늘 곁에 있으나 결코 내 앞을 가리지 않는다. 즉, 가까이 있으되 나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벗의 자격이라 했습니다. 돈으로 엮인 관계는 그 반대입니다. 도움은 되지만 결국 내 마음을 가립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으로 인연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없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고 그 약함을 서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과 절제, 그리고 존중의 거리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긴 생을 돌아보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은 나를 시험하고 정은 나를 드러낸다. 그 둘 사이에서 마음을 지킨 자만이 인연을 잃지 않는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사람은 얼마나 냉정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예의가 무너지고 정 앞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흐려진다. 그러니 마음이 따뜻할수록 머리는 냉정해야 한다. 이 말은 냉혹한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진짜 냉정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오래 가게 하는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냉정함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을 보호하는 껍질이다. 그는 세월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돈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돈은 단지 이유일 뿐, 진짜 문제는 그 돈보다 앞서 나간 마음이다. 즉, 정이 있으니 괜찮겠지, 친하니까 부탁할 수 있겠지 하는 그 작은 방심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정의 착각이라 불렀습니다. 정이 깊으면 뭐든 통할 거라 믿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정약용은 끝내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은 주되, 계산은 분명히 하라. 냉정은 사람을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인연을 맑게 한다. 즉, 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그 냉정함이 오히려 따뜻함으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원망을 얻느니 거절하고 믿음을 남겨라. 이 짧은 문장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잃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했기에 그의 인연은 떠나도 원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이고 관계보다 중요한 건 나의 평정입니다. 그 평정은 거절에서 오고 그 거절은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